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 수면 시간과 수면 방법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비만, 우울증, 고혈당, 만성 피로가 해결된다. 숙면을 충분히 취하면 분명 몸은 젊어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요즘은 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잘 자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죠. 잠 못 이루는 밤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3분의 2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이라도 나의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항노화 전문의가 밝히는 젊음의 비밀, 아오키 아키라의 10년 젊어지는 수면법입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아오키 아키라. 수많은 생활습관병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건의료의 한계를 통감하고 예방의학 연구에 매진했다. 준텐도 대학교 대학원의 항노화 의학 강좌의 조교수로서 임상 연구 교육에 참여했으며 현재 암과 생활습관병의 박멸을 지향하는 항노화 의학의 1인자로 활동 중이다. 저자는 잠만 잘 자도 세포가 재생되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놀라운 항노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는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법과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침 전 물 한 컵 마시기와 이완호흡법, 자기암시법 등 뇌의 긴장을 풀어 불면증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병 예방과 항노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면 개선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수면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실천, 10년 젊어지는 수면을 위한 생활 방식. 서커디안 리듬에 맞춰 생활하면 밤에 숙면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 생물의 내부에는 일종의 시계 같은 것이 존재해 시간에 따른 생리활동의 리듬을 주관하는데 이를 체내 시계라 하며 이 체내 시계에 따른 하루의 생체 리듬을 일컬어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한다. 사람은 태고적부터 서커디안 리듬에 따라 살아왔다. 간단히 말해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활동하다가 어두워지면 잠이 드는 시기인데 이 서커디안 리듬을 주관하는 체내 시계를 발동하는 것이 바로 시계 유전자다. 체내 시계는 우리 몸을 시간대별로 활동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낮에는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집중이 잘 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졸음이 오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혈압과 체온, 호르몬 분비의 조절에도 관여한다. 체내 시계의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면 일에 집중할 수 없거나 신경이 흥분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내 시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생활 리듬이 자연의 리듬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내 시계는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사실 체내 시계의 하루는 24시간보다 1시간 정도 길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오차는 햇빛을 받음으로써 매일 수정된다. 때문에 야근이나 교대 근무 등으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면 체내 시계가 오작동하게 되고 앞서 살펴본 대로 우울증이나 비만, 고혈압, 전립선 암 등이 발병하는 등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다.
체내 시계를 조정하려면 아침 햇볕을 쐬자. 지금부터는 젊어지는 수면의 요령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다. 먼저 기상할 때를 살펴보자. 식유차 상액은 눈으로 들어온 빛의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다. 아침 해가 비치면 이 식유차 상액에서 시계 유전자가 초기화된다. 그러므로 숙면을 원한다면 아침의 햇볕을 충분히 쐬자. 기상시간은 이른 아침일수록 좋으며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도록 한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혀서 아침 햇볕을 쐬는 것도 잊지 말자. 아침 햇볕을 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맑아진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려도 상관없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려면 2500럭스 이상의 빛이 필요한데 비 오는 날에도 창가의 밝기는 5000럭스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되므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다. 위장이 자극되면 자율신경의 전환이 원활해져 잠에서 가뿐하게 깨어날 수 있다. 아침 식사로 시계 유전자를 깨운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장 등의 말초 조직에도 시계 유전자가 있는데 아침을 먹으면 이 말초시계 유전자가 중추시계 유전자와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출근길에 먹을거리를 사들고 가서 회사에서 먹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 식사는 기상 후 한두 시간 이내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시계 유전자를 초기화하는 데에는 단백질이 도움이 되므로 아침은 달걀, 고기, 생선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좋다. 또한 숙면을 취했다면 수면 중에 만들어진 변이 배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때 아침 식사를 하면 위장이 자극되어 아침 배변까지 원활하게 끝낼 수 있다. 아침에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잡는 것도 중요하다. 아침은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시간대인데 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몇 시간씩 혼란 상태가 계속되어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아침 식사로 위장을 자극하고 나서 배변하기까지는 대개 1시간 정도가 걸리므로 집에서 미리 배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변이 배출되지 않더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면 머지않아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율신경이 교란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 그야말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대인에게 이런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태양의 리듬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만큼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나는 평소에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자기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체력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진정 최고의 컨디션을 경험하는 때는 해마다 캄보디아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다.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곳이라 해가 지면 누구나 잠을 자고 동트기 직전 주위가 희끄무리하게 밝아오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 덥지만 에어컨도 없고 대중교통도 발달하지 않아 어디든 걸어 다녀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활이 우리의 몸, 특히 자율신경에는 최고의 환경이 된다. 그래서인지 그곳에서는 항상 숙면을 취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현지인 중에 자율신경의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 진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건강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등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나쁜 생활습관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로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정도를 할애 5km를 달린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이 잘 온다. 여담이지만 그 옛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던 남자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냥을 하러 나갔듯이 어찌 보면 나 역시 사냥을 대신해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당신의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다. 낮에는 가능한 한 몸을 많이 움직이자.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정작 잠이 오지 않는다며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뇌는 심하게 지쳐 있지만 몸은 전혀 피로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져 활동량이 더 줄어든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잠이 더 오지 않게 되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벌어진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이유 역시 줄어든 활동량이 한몫을 할 것이다. 사무직처럼 육체적 활동량이 많지 않은 일에 종사하거나 별도의 시간과 여력을 들여 운동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정도 앞서 내려 걸어가는 등 일상적인 습관을 개선해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낮에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고 힘차게 발을 내디디면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냉증과 부종도 개선된다. 나는 3년 전부터 매일 만보 걷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휴대용 게임기와 만보기를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때그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는 알람을 들으며 지루하지 않게 운동하고 있다. 활동량을 늘리는 데에는 쓸데없이 움직이는 것도 요령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덜 움직이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 그런 효율성은 과감히 잊어버려 보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에도 모아서 한 번에 갖다 버리지 않고 쓰레기가 나오는 즉시 움직여 처리한다. 식탁을 차릴 때에도 쟁반을 쓰지 않고 그릇을 하나씩 나르는 등 이른바 비효율적인 동작을 늘린다. 사소할지라도 그런 움직임이 누적되면 부족한 활동량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참고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전자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므로 늘 손에서 떼지 않은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사용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영국의 독립전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뇌가 덜 발달한 데다 머리뼈도 얇아서 전자파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특히 입기 쉬우므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멜라토닌 문제만을 고려해봐도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15분의 짧은 낮잠이 오후의 집중력을 높인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가능하다면 짧은 낮잠을 자자. 앞에서 우리의 몸에는 하루의 생활을 조절하는 서커디안 리듬, 즉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외에 약 12시간 주기의 서커세미디안 리듬이라는 것도 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서커세미디안 리듬에 따른 생리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더해 식사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먼저 활성화되었다가 식사를 마치면 소화와 흡수를 위해 서서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므로 점심 이후에 졸린 현상은 더 심해진다. 이때 약간의 낮잠을 자두면 오후의 각성도를 높일 수 있다. 적당한 낮잠 시간은 15분 정도로 그쯤 자고 나면 뇌의 피로가 해소되고 오후의 나른함도 훨씬 덜해져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잠깐의 낮잠은 밤잠의 질도 높인다. 단, 낮잠을 잘 때는 앉은 자세로 자는 것이 좋다. 누워서 잠이 들면 근육이 이완되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므로 깨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에서 낮잠을 잘 때도 의자에 앉은 채로 혹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좋다. 낮잠 자는 습관은 알츠하이머병도 예방한다. 일본 스쿠바 대학교의 아사다 리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심신이 건강한 고령자 중에는 매일 30분 이내 낮잠을 자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은 낮잠 자는 습관이 없는 사람의 5분의 1 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대부분은 하루에 3시간쯤 낮잠을 잔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으며 나이가 10세씩 증가할 때마다 그 발병률이 2.9배씩 높아진다. 고령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낮잠을 많이 잘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도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바른 입욕 습관이 자율신경의 전환을 돕는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긴장을 푸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입욕 역시 숙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자율신경의 전환을 촉진한다. 그래서 입욕을 하고 나면 몸이 휴식 모드로 바뀌어 졸음이 오게 된다. 사람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을 느끼고 잠에 빠지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체온이 낮으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때 입욕으로 몸을 덮이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면 잠잘 때 체온을 효과적으로 내려 숙면을 유도할 수 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38에서 40도씨 정도가 적당하며 20분 정도 입욕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몸의 표면 온도는 올라가지만 심부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또 40도씨보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이 달아나 버린다. 특히 고령자는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위험하다. 물이 뜨겁지 않으면 입욕하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강을 위한다면 그런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다. 자율신경이 안정되지 않으면 땀도 잘 나지 않는데 이런 방법으로 입욕을 하면 땀 배출이 원활해진다. 냄새가 나거나 화장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땀 흘리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도 많지만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땀을 충분히 흘리지 않으면 여름에 열사병에 걸리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입욕을 끝낸 후에는 조명을 낮춘 방에서 한두 시간쯤 쉬다가 잠들자. 입욕으로 덮여진 몸이 식는 속도와 수면 리듬과 맞아떨어져 기분 좋게 잠이 올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잠은 졸음을 느끼자마자 바로 자야 한다. 인간에게는 24시간 주기인 서커디안 리듬, 12시간 주기인 서커세미디안 리듬 외에도 90분 정도의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울트라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리듬에 따라 졸음도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형태를 띈다. 졸음이 왔을 때 바로 잠자리에 눕지 않고 다음날 출근할 준비를 하거나 이를 닫고 문단속을 하는 등 잡다한 일들을 마무리한 후 잠자리에 들면 이미 잠이 달아나 버려서 다음 졸음 주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입욕 후 쉬는 시간에 취침 전 해야 할 모든 준비를 일찌감치 마치고 졸음이 오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졸음의 파도에 잘 올라타는 요령이겠다. 나이를 먹을수록 꼭 챙겨야 하는 취침 전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을 보수라고 불렀을 만큼 취침 전의 수분 보충을 중요하게 여겼다. 수면 중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혈액 농도가 진해지는데 혈액이 걸쭉해지면 뇌경색 등 여러 심각한 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수분을 보충해 예방하는 것이 좋다.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생화학 반응도 둔화된다. 수면 중 대사가 저하되면 피부가 원활히 재생되지 않고 지방도 잘 연소되지 않아 다이어트 효과도 떨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 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지만 양만 잘 조절하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인의 방광 용적이 보통 400에서 500cc 정도이므로 250에서 300cc쯤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자면 된다. 물론 이뇨 작용을 하는 차나 커피 등은 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젊어지는 수면을 위한 하루 시간표. 아침,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난다. 늦어도 7시 이전.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혀 아침 햇볕을 쐬므로써 체내 시계를 초기화한다. 물 한 컵을 마신다. 기상 후 한두 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한다. 규칙적인 배변을 한다. 낮,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인다. 일정한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 15분가량의 짧은 낮잠을 잔다. 중요하거나 복잡한 일은 되도록 오후 3시 전에 끝낸다. 저녁에서 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술을 마시려면 취침 2시간 전에 적당량만 마신다. 조명을 은은하게 유지한다.
TV와 컴퓨터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모두 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느긋하게 입욕한다. 커피나 차 등 카페인 음료는 취침 전에 마시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신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취침한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수면의 질을 높인다. 숙면을 유도하는 수면요법. 아침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필수 습관. 혹시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에도 눈이 자꾸 감기고 일을 시작했는데도 집중이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율신경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주는 샤워법으로 교감신경을 깨워보자. 바로 뜨거운 물과 찬물을 교대로 끼얹는 것이다.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가서 약 43에서 45도씨의 뜨거운 물과 약 19도씨의 찬물을 각각 10초씩 5에서 6회쯤 전신에 끼얹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욕조에 뜨거운 물을 미리 받아두고 입욕과 찬물 샤워를 반복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몸에 자극을 주면 교감신경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어 몸과 머리가 한결 개운해진다. 이때 갈색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목덜미와 어깨 주변부, 겨드랑이를 샤워 물줄기로 마사지하자. 갈색 지방은 지방세포의 일종으로 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인 백색 지방과 구분된다.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이므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열량을 소모해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울 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찬물로 샤워를 마무리하면 이후에 체열이 쉽게 발산되지 않아 냉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냉증이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염려는 없으므로 안심하고 실행해 보기 바란다. 찬물로 샤워하기 힘들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단 몇 초만 해도 괜찮다.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미지근한 물로 시도해보자. 바쁜 아침에 시간 낭비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율신경이 제대로 전환되지 않아 허비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임을 장담한다. 나도 매일 이렇게 샤워를 한 후부터 체력이 월등히 좋아졌고 오전의 집중력도 높아졌다. 아침에 입맛이 없는 사람도 냉온욕을 하고 나면 활력이 생기고 입맛이 돌 것이다. 속는 셈 치고 3일만 지속해보기 바란다. 이완호흡법으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 젊음을 되찾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부교감신경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낮에도 몸과 마음을 적당히 이완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호흡만은 예외다. 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해 호흡이 가빠지거나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초조할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자. 숨을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니 되도록 천천히 길게 내쉬자. 심호흡 요법은 취침 전에도 효과적이다. 대자로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자. 이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호흡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휴식 시간에는 가급적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며 소리내어 웃자.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된다. 웃을 일이 딱히 없더라도 웃는 표정을 만들어 보자. 살짝 미소를 짓기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된다. 한 실험에서 남녀 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은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은 자유롭게 잡지를 읽게 했다. 그리고 실험 전과 후에 혈액을 뽑아 성분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코미디를 본 그룹의 혈액에서는 다른 그룹보다 성장 호르몬이 1.9배, 베타 엔드로핀이 1.3배 많이 검출되었다. 성장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젊음을 되돌리는 호르몬이며 베타 엔드로핀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른다.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모세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일부 학자들은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는 것도 이 베타 엔드로핀이 대량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 갖가지 문제를 유발하므로 방치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찾아 긴장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림프 마사지로 단잠에 빠진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손발이 너무 차면 잠자리에 들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은 몸도 잘 붓는데 이런 증상은 림프가 정체되었을 때 잘 나타난다. 림프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어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림프는 혈액, 조직액과 함께 우리 몸의 약 60%를 이루는 체액 중 하나로 몸속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걸러 조직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듯이 림프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부종과 냉증, 대사 저하, 피부 염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림프가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혈액이 심장의 펌프 작용에 의해 온몸을 순환하는 반면 림프는 근육의 수축 운동을 동력 삼아 손끝과 발끝 등 몸의 말초에서 흉부 쪽으로 흐른다.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림프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림프가 정체되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몸이 처지며 체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자율신경은 어떻게든 몸 상태를 개선하려고 무리하게 기능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마저도 이상이 생겨버린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이 더욱 지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최고의 방법은 많이 걷는 것이다.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확연히 좋아진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걷기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림프 마사지를 통해 숙면을 유도할 것을 권한다. 림프 마사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입욕 후로 마사지 오일 등을 이용하면 피부 마찰력을 줄여 부드럽게 실시할 수 있다. 마사지의 목적은 림프와 혈액을 말초에서 밀어내는 것이므로 손끝 발끝에서 중심부 쪽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발을 마사지할 때는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이나 발가락, 복사뼈를 꾹꾹 눌러주고 장단지 밑에서 위로 짜 올리듯 주무른다. 노폐물을 여과하는 림프절이 위치한 무릎 안쪽은 특히 정체되기 쉬운 부위이니 빙글빙글 원을 그리듯 꼼꼼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허벅지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림프절이 있는 서해부도 잘 주물러준다. 서해부는 다리와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손과 팔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참고로 팔의 림프절은 겨드랑이 밑에 있다. 이렇게 손과 발을 마사지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금세 몸이 가볍고 훈훈해져 기분 좋게 잠이 들 것이다. 숙면에 적합한 방의 밝기와 소음의 정도. 침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 즉 빛이다.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도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수면의 이상적인 밝기는 0.3 럭스 정도이다. 이는 창문 너머로 달이 비쳐 들어오는 정도의 밝기라고 한다. 만약 침실이 그보다 더 밝으면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저해된다. 실내 조명의 일반적인 밝기는 약 300에서 500 럭스이므로 조명을 켜놓고 잤을 때 수면의 질이 얼마나 저하될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캄캄한 공간을 유독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두운 방에서 자면 오히려 잠을 설치므로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것이 좋다. 단 아무리 작은 조명이라도 바로 머리맡에 있으면 숙면을 방해하므로 이부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는다. 작은 탁상 조명이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취침 등을 이용하자.
차간 커튼은 집이 번화가에 위치해 있거나 침실 주변에 가로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방 안이 서서히 밝아져야 멜라토닌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잠에서 쉽게 깨어나기 때문이다. 차간 커튼을 쳐놓고 잠을 자다 커튼을 걷으면 아침이 느닷없이 찾아오게 되는 셈이니 몸이 활동 모드로 원활하게 전환하지 못한다. 소음은 논랜 수면을 저해 숙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음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면 잠을 방해한다고 한다. 사람의 대화가 대략 60데시벨이므로 그보다 작은 소리에도 숙면이 저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대체로 잠드는 시간에 음악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자. 조용한 밤에는 냉난방기 기기의 소리도 꽤 크게 들린다. 오래된 기계일 경우에는 소음이 40데시벨을 곧장 상회할 정도이니 냉난방기기를 구입할 때는 소음 정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구의 바스락거리는 마찰음도 의외로 신경 쓰이는 소음이다. 더욱이 그처럼 마찰음이 나는 침구는 촉감도 거칠어서 마찰 자극으로 숙면을 방해하므로 침구를 교체하거나 부드러운 커버를 씌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운동이다.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잠자리에 들어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운동이다.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잠을 청할 수 있다. 굳이 운동하지 않아도 매일이 기진맥진할 만큼 지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머리로 일을 하느라 뇌가 지친 것과 몸이 지친 것은 전혀 다르다. 시험 삼아 휴일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보자. 전신 운동인 수영은 끝난 후에 피로감이 상당하므로 노곤함을 느끼며 쉬이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수영이 아니어도 괜찮다. 고령자라면 걷기 운동도 좋으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을 활발히 움직여보자. 자율신경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요가를 추천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고요한 명상, 정적인 요가 동작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것이다. 참고로 운동 종목은 운동하는 시간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조깅처럼 격한 운동은 밤에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므로 출근 전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나도 아침마다 30분 정도 조깅을 하는 덕분에 교감신경이 깨어져 일찍부터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밤에는 자리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 수 있다. 밤에 하는 운동으로는 방금 언급한 요가를 추천한다. 자기 암시를 걸어 편안한 잠을 유도한다. 이번에는 자기 암시를 이용해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잠자리에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음의 문장을 외우면서 말 그대로의 상황을 상상해 보자. 몸이 점점 무거워진다. 몸이 점점 따뜻해진다. 기분이 점점 차분해진다. 기분이 점점 온화해진다. 점점 졸린다. 만약 상상이 잘 안 되면 신체 부위를 차례차례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되뇌어 보자. 오른팔이 점점 무거워진다. 왼팔이 점점 무거워진다. 오른쪽 다리가 점점 무거워진다. 자기 암시로 잠을 유도하는 방식은 자율신경을 훈련할 때도 자주 쓰인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으나 계속 시도하면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 말고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수행하는 자신만의 행동과 수면 의식을 정해두면 편히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자기 암시는 쓸데없는 생각을 차단하기도 하므로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아 잠을 설치는 사람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은 무의 상태를 만들기란 어지간한 수행을 쌓은 사람이 아닌 이상 쉽지 않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는 연상에 집중함으로써 편안한 잠을 청해 볼 것을 추천한다. 10년 젊어지는 수면법 읽어드렸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 잠자는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